네, 2018년 11월 23일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울산시민연대가 회원분들을 모시고 2018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엽니다. 날짜는 12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중구문화의 전당 3층에 있는 녹색의 향기에서 열립니다. 참가비는 2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6-0009로 문의 바랍니다. 송년회 밤에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에 임하면서 더 확실하게, 그리고 생산성 높은,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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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호두까기 지난 녹음한 뒤에 꽤 오랜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각자도 사정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특별 게스트를 모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는 인사하시는 두 분이 누구실까 궁금하실 텐데, 열심 스머프님과 날라님이 사정상 이번에는 출연을 못하시게 됐고, 대신 제가 특별 게스트로 우리 좀 귀중하신 게스트분을 모셨는데, 각자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를 잘 하지 못해서 아직도 고민 중인 김경재라고 합니다. 가명이죠? 네, 가명이에요. 제 실명은 아직 부끄러워서 공개를 못하겠네요. 경제학과에 다니는데 경제를 못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정확하게 못하는 건가요? 뭐 수학을 좀 약간 어려워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경제학 자체가 조금 본인한테 어려우신 건가요? 경제학 자체가 처음에 제가 고등학생 때 경제를 배웠었고, 대학교에서도 이제 인문, 개론, 경제학 개론을 배울 때까지는 경제가 되게 재밌었다. 근데 점점 파고드니까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러면 교수님의 탓도 있다? 뭐 그런 겁니까? 교수님 탓은 없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장난이고, 확실히 경제가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많이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제 경제학과를 다닌다 그러셨으니까, 네. 경제학과를 다니면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 우리 시사 금리, 미국의 금리가 몇 퍼센트 인상했다. 그럼 한국의 금리는 인상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현실에서 적용되는 문제, 이것들을 제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요즘 생각하는 가장 큰 쟁점이에요. 이 자리를 빌어서 어쨌든 오늘 특별 출연해 주셨으니까 우리 경제님은 좀 경제학과에 좀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인사하고 싶다, 약간 그런 교수님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조재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제 목소리를 알고 계신다면 기억만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학기 말을 또 위한 포석을 하나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자, 그러면 경제님 소개는 이제 됐고, 그러면 이제 제 오른쪽에 계신 분도 좀 설명을 좀 이제 해주실 것 같아요. 본인 자기 설명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역사를 사랑하는 광화입니다. 광화로 좀 약간 이름을 지으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그 광화문 맥주를 좋아하고요. 그런 다음에 민주주의의 중심.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 역사의 중심 하면 광화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광화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는데 앞으로도 좀 고정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광화님도 경제님하고 비슷하게 대학생이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는 좀 어떤 걸 공부하고 계신가요? 예, 철학이랑 경제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나 경제. 둘 다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느낌이 드는데, 본인이 좀 철학과나 경제학과를 다니면서 조금 뭐랄까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좀 내가 이런 게 좀 공부하면서 좀 괜찮은 것 같다. 아니면 좀 어렵다. 뭐 이런 것 좀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과는 크게 상관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철학을 공부하든 경제학을 공부하든 본인이 알아서 교과목 이외에 추가로 공부를 더 하지 않으면 경제학과를 졸업하지만 경제에 대해서 크게 뭐 할 말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경제님하고 이제 똑같이 좀 이제 본인의 과에 좀 기억 남는 교수님 계시면 어쨌든 경제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신다 그랬고 예. 우리 광아님은 경제학과랑 철학과를 이제 복수 전공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은 소개하실 분도 아니면 인사드리고 싶은 교수님도 한 2명 정도로 해서 좀 인사를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누구한테 좀 인사드리고 싶나요? 예, 철학과에는 박태영 교수님, 권영혁 교수님, 이상혁 교수님. 이거 두 사람인데 지금 세 사람 얘기했어. 예. 예. 경제학과의 김승석 교수님. 아.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발언권 제한하겠습니다. 예. 장난이고. 예, 그럼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셨고. 예, 그러면 오늘 우리의 주제가 대중교통이긴 한데 네. 뭐 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사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위체크라는 시스템이 생겼더라고요. 예. 위체크 이게 무엇인가? 예. 전자출계 시스템. 전자출결 시스템 맞습니다. 예, 유체크가 수업 시작하기 전 10분이랑 수업 시작하고 난 뒤에 10분 뒤까지 무조건 출석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좀 약간 이용하시면서 좀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가끔 뭐 시스템 오류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의 신청을 남기고 듣기 싫은 수업이면 그 문 밖에서 출석 체크만 하고 그냥 다른 데로 간다던가. 확실히 좀 오류가 좀 많이 뜨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유체크라는 시스템을 우리 학교가 도입을 했는데 득보다는 좀 실이 많지 않을까? 예를 들어 급하게 수업 시간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위체크를 해야 된다? 기억 안 나요. 까먹어요. 책을 꺼내고 프린트를 꺼내다 보면 예를 들어 9시 10분까지 출결해야 되는데 지나버렸어요. 네. 그럼 지각이에요. 그럼 교수님께 가서 또 사정 설명하면서 또 맞춰야 돼요. 이런 점이 저는 좀 불편했어요. 실제로 저도 출석 체크를 가끔씩 빼먹어가지고 그 같은 수업을 한 학기에 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번 빼먹었다고 네. 그렇게 출결 처리가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근데 결국 이 학생의 재량에 맡길 부분을 전산 시스템에 맡겼다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그런 이제 좀 현대적인 기능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내가 수업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표시될 수도 있고 괜히 이걸로 교수님과 학생 간에 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교수님이 학생 얼굴을 기억을 못해서 옛날만큼 정은 좀 사라지지 않나. 근데 그래도 뭐 교수님이 예전에는 수업 시간이 돼도 출석 체크 때문에 한 10분 정도 그거를 막 할애했던 경험을 비춰봤을 때는 또 괜찮다는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체크를 이용하지만 유체크 따로 또 출석 체크 따로 하시는 교수님이 계실 정도로 방금 말씀하신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했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교수님들 중에는 뭐 유체크 알아서 해라. 난 출석 체크 점수 안 매기겠다. 근데 유체크에서 만약에 우리가 F 학점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뭐 결석을 6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출석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하지 않아서 F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사실 열릴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제 광아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활용을 해도 이걸 활용을 못 하시는 교수님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또 학생 재량에 맡길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지나치게 전산화시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학생의 자유, 기본적인 어떤 권리를 좀 뺀 듯한 느낌도 들어서 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수업 듣는 거 학생의 기본인데 그리고 예인데 왜 그거 안 할 거면 왜 학교 다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중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학생 스스로가 수업을 듣지 않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제공해 주시는 교육 서비스를 일단 포기한 것이고 그 시간에 자기는 다른 걸 하겠죠. 그죠.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손익은 학생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근데 이미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수업을 들은 학생보다 성적이 당연히 안 좋게 나올 것이고 이미
자기가 수업을 안 들은 부분, 출석하지 않은 부분은 성적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족보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죠. 조금 수업을 안 들어온 학생이 오히려 수업을 이게 꾸준히 들어왔던 학생보다도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험을 출제하시는 그 교수님의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정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단 출석 자체를 그 평가 점수 항목으로 넣는다는 것 자체는 저는 동의가 안 되고요. 그냥 그건 학생의 자유인 것 같고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부 다 출석한 학생보다 만약에 점수가 잘 나온다. 그 학생이 뛰어난 학생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시험 평가하는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걸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야기 듣고 좀 들으실 수 있는 교수님들은 좀 뜨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교수님들 혹시 물론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게 항상 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한마디를 하면 이런 거 듣고 쪼는 사람 없게! 어쨌든 이 유체크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교수님의 수업 시간이라든지 학생이 그만큼 수업을 듣는 시간을 늘리게 한 거는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통한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도 될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주제. 요즘 최근에 이 가을이 이제 저물어가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울산대학교에는 총학생회 지금 선거나 각 단과대학교별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선거에 대해서 뭐 각자 좀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지. 쉬는 시간에 이제 그 후보들이 와서 슬로건을 펼칩니다. 예. 그런데 그 슬로건을 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저희가 연이은 전공 수업으로 너무 피곤해서 좀 엎드려 자고 싶은데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들어와서 방금 성대모사 한 거죠. 네, 맞습니다. 피곤한데 좀 자고 싶은데 도저히 못 자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거 활동하러 다니시는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이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하는 거 아닐까요? 다르게 보면? 네, 저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후보자 입장에서도 따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참고 듣습니다. 결국은 문제가 있어도 그러니까 약간 네. 그럴 수 있어도 참고 듣는다. 후보자 입장도 생각해봐야 하니까요. 그러면 광아님은 좀 이번 선거 좀 네. 이렇게 이제 울산대학교에서 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해 좀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갖고 계셨는지. 일단 많이들 서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생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점이 주로 학생 복지에 예. 맞춰져 있다는 점, 뭐 상황이 그다음에 시대가 그렇게 환경을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확실히 예전에는 좀 약간 정치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총학생회가 많이 얘기를 했다면 요즘은 확실히 복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전과 좀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풍경 속에서 요즘은 막 흡연 부스를 어디 설치하겠다, 뭐 분리수거를 깨끗하게 하겠다, 뭐 와이파이 더 설치하겠다, 이제 약간 이런 공약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를 전체적 학생 공약으로 내세우기가 제가 봤을 땐 너무 하향평준화된 거 아닌가. 그거보다도 사실 울산대학교에는 사실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분들이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학교에서 이제 돈을 더 이상 못 주겠다. 그러니까 좀 그만큼 좀 사람을 줄여야 되겠다. 이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에게는 그거밖에는 일할 수단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뭐 요즘 또 정부의 추세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라 그러니 좀 이런 이슈도 학교에서 좀 바람을 일으켜서 합당한 그 제안이다 그러면 좀 받아들여 줄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아예 그런 바람 자체가 없이 그러니까 너무 복지의 이슈에만 치중되는 게 아닌가. 좀 저는 그런 아쉬움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그게 상호적인 것 같아요. 표를 주는 사람 역시도 그러한 아젠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표를 구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어쩌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그렇게 갈릴 수도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 찬반이 갈리지 않는 복지? 그러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공약만 내세우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또 모 대학교들과 또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은 총학생회가 선거를 했는데 무산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 선거나 어떤 우리 예전에 서울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그 선거를 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기억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 찬반 투표를 했었는데 투표율이 33%를 넘지 못해서 무효가 됐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학교별마다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걸 꾸려가지고 학생회가 대신 운영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왜 총학생회나 이런 것에 투표를 안 하느냐? 그만큼 후보자들이나 그 공약이 전체 학생들의 어떤 관심이나 이목을 끌만한 혹은 굉장히 어떤 시대에 맞는 주제를 좀 다루는데 조금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울산대학교는 참 신기한 게 학생들의 관심이 표면적으로는 없어 보이는데 또 투표율은 또 잘 나와요. 항상 50%가 꾸준히 넘는. 공약하는 사람도 별로 특이한 게 없고 또 그 공약을 시행받는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특별한 게 없다. 물론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서로가 그렇게 원하지 않고 해주는 것도 크지 않다 그러면 좀 뭐랄까 애초에 투표를 할 이유가 좀 많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좀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시사 얘기를 해봤고, 예, 그러면 이제 오늘 호두까기 주제는 이제 대중교통입니다. 예, 대중교통인데, 예, 사실 대중교통 이거를 정한 이유가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대중교통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경재님하고 강한님은 자차가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예, 저도 없습니다. 아, 없으시고. 그래서 사실 대학생들 중에 자차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맞죠? 그쵸. 예. 주차 비용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주차 비용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를 이용하기가 너무 좀 돈이 많이 들어서 아예 스쿠터를 샀어요. 그래서 그게 더 싸요? 스쿠터 얼마나 하나요? 이게 스쿠터는 군대에서 적금을 10만 원씩 했었습니다. 군대 적금에 10만 원씩 해서 이제 좋은 오토바이를 하나 샀는데 이게 막 엄청 모터사이클 이런 거보다도 약간 스쿠터가 연비가 한 달에 15,000원이 나와요. 또 우리 울산의 버스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은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산에서 울산대학교를 간다고 해도 버스를 타면은 4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토바이를 타면 20분 걸립니다. 혹시 언제부터 타셨어요? 저는 지난 학기 시작할 때부터 탔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뭐 제 스쿠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어쨌든 이 스쿠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궁금한 게 교통비 문제잖아요. 교통비는 보통 다들 이제 미쳤나봐. 강아님이나 아니면 경재님은 뭐 한 달에 보통 교통비 얼마 정도 나가시는지. 저는 한 달에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4만 원에서 5만 원. 광아님은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예, 저는 한 6, 7만 원, 많게는 8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그만큼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교통에 나름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 주제를 다뤄봤는데 아무튼 이 대중교통은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 이야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의 불편하고 힘든 점을 다른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윤태현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는 그 울산의 대중교통을 보통 평소에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셨던 점이 혹시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울산 대중교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침 출근 시간이나 저녁에 퇴근 시간에는 러시아어에 정말 많이 막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회 도로도 없고 우회 도로가 있다 한들 너무 돌아가서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버스 운전 기사님들이 조금 난폭하게 운전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대중교통 요금이든 뭐든 올리든 상관없는데 예. 그거에 따라서 기사님들의 서비스 정신이 조금 투철해야 되지 않을까.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학과 3, 4학년 과대표의 정영범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울산 분이시죠? 네네, 저는 울산에서 24년을 살았네요.
이게 울산 토박이라도 잡으시면 그냥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실 것 같고. 그러면 울산 대중교통을 사용하실 때 그동안 좀 불편하셨던 거? 우선 제가 집이 야암동 쪽인데 버스를 자주 이용하면서 그 노선이 너무 편중화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야암동에서 딱 나올 수 있는 노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107번 노선 하나밖에 없어서 항상 그 버스를 놓치게 되면 삼산까지 나와서 버스를 타야 합니다. 그럼 107번 버스는 보통 배차 간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40분에서 50분에 한대. 네. 거의 군이나 거의 지방에 있는 도시의 그 차량 간격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장터 나간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불편한 점을 느꼈고. 울산에 사는 경찰학과 14학번 김성환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제가 그 대중교통에 관련된 건데 좀 평소에 본인이 좀 불편하게 느끼셨던 거나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다면? 아무래도 울산에 지하철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버스가 돌아다니는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만약에 자가용으로 갈 때 막 20-30분 거리도 버스 타면 1시간 넘게 걸리니까 그게 너무 불편해서. 근데 있는 데는 또 엄청 많고 배차가 네. 또 없는 곳은 또 엄청 없으니까 네. 그게 불편한 것 같아요. 자차로 직접 통학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중교통의 문제가 자가용을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울산의 나름 교통에 대한 좀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울산대학교로 올 때 신봉 로타리 쪽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출근 시간 또 퇴근 시간만 되면 엄청나게 막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다 신봉 로타리로 다 모이니까 이제 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딱 막히는 시간대가 딱 일정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하는데 다들 울산에는 지하철도 없고 하니까 이제 전부 지상으로 버스나 전부 자차로 타서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듣고 보니까 확실히 불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불만이 쌓인 대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쉽게 떠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개중 공통되는 의견이 있다면 버스 간격을 줄여달라. 새로운 교통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가용을 가진 것만큼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야기 중에는 그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도보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울산이 워낙 지역이 넓어서 좀 왔다 갔다 거리기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려나? 그런데 이제 버스뿐만 아니라 신봉 로타리, 그러니까 공업탑 로타리 같이 기존 도로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보입니다. 이런 거대한 회전 로타리 때문에 차량만 좋고 보행자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근데 사실 위에 말한 회전 로타리는 제가 이건 날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정확히는 회전 로타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분명 도는 모습은 이렇게 회전 로타리가 맞지 않나요? 이것이 원래는 독일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제 시골 좀 약간 벽간 지방에 있는 곳에 회전 로타리를 보면은 신호등이 없어요. 이게 진입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소규모지만 사방팔방으로 물동량을 보내야 되는 곳에 이제 회전 로타리가 그 기본적인 회전 로타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울산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신봉 로타리고, 또 울산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유동량을 해결하는 곳이 공업탑인데 여기는 사실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회전 로타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대하다. 그러면 메가 로타리라고 해야겠네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대 보면 이렇게 차량을 위한 편리하게 하기 위한 로타리인데 왜 그렇게 또 막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차량 유동량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좀 처리하는 것이 아직 울산에서는 깊게 다뤄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울산의 이런 불편한 점 이거에 대해서 청년분들의 목소리 듣고 왔는데 단순히 우리 울산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례나 아니면 본인들께서 겪었던 다른 도시의 사례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럼 먼저 좀 사례를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난 방학 7, 8월 때 캐나다에 있는 서부에 있는 밴쿠버 지역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럼 밴쿠버에 살 때는 좀 도심에서 사셨나요? 네, 다운타운이라고 하죠. 다운타운. 네. 그러면은 뭐 대중교통을 또 이용해 보시기도 하셨겠네요. 네, 너무 멀면은 이제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멀면 버스를 탔었죠. 그럼 이게 우리나라랑 좀 버스 시스템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버스 위에 전선이 막 얽혀 있어요. 이렇게 하늘이 그냥 푸른 게 아니라 그냥 선이 여기저기 얽혀 있는데 버스가 그 선로와 연결돼 있어서 네. 그렇게 다닙니다. 그럼 트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네요. 근데 바퀴는 있고 레일 같은 건 따로 없을 거 아니에요, 도로에.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버스가 똑같아요. 바퀴는 다 있는데 단지 위에 선이 달려 있다. 그 차이입니다. 아, 그러면 약간 전력으로 운동 이게 움직이는 그런 버스인가 보다. 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버스 표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또 워낙 디지털화가 잘 돼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막 카드 한번 띡 대면은 이렇게 단말기 처리돼가지고 다 되지 않습니까? 캐나다는 좀 어떤지. 캐나다도 시스템은 정말 비슷한데 한국보다는 살짝 불편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 일일이 표를 한 달치나 뭐 하루 무제한 이런 식으로 표를 따로 팔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충전식으로 선불 얼마 충전해서 그렇게 썼었습니다. 아, 그럼 선불 카드 그런 게 또 제도가 있는가 봐요. 네, 아주 잘 돼 있어요. 아, 하긴 뭐 캐나다가 뭐 아주 먼 나라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럼 광아님은 좀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예, 저는 일본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일본 어디 다녀오셨어요? 도쿄요. 아, 도쿄. 예. 수도. 그럼 거기서 어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보셨나요? 뭐 지하철이나 급행열차, 버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하철 코레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다양한 회사들이 노선마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했었고, 예. 버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버스 기사님들께서 멘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드럽게 운행을 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간 굉장히 젠틀하게 이렇게 운전하시는 것 같다. 네. 그럼 역시 이것도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경제학과니까 그러면 비용, 버스나 이런 거 좀 비용이 좀 많이 좀 들 거라고 상상이 되는데 실제로 많이 드나요? 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일본에서 지하철 타고 다니고 또 버스 타고 다니고 할 때 그 스이카 카드라고 예. 펭귄 그림이 그려진 이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충전해서 이렇게 쓰는데 교통비가 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편리하고 민간에서 운영하지만 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연희님은 어디 해외 다녀오신 적 있어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이탈리아 로마를 다녀왔었는데요. 되게 듣기만 했는데 그곳은 대중교통이 어떤가요? 불편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어떤 점에서 불편했나요? 그게 이제 그 로마가 단순히 신도시가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도시 기능을 해왔던 곳이지 않습니까? 네. 한 2,500년 가까이 역사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하철이 너무 불편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구도심이나 아니면 중요한 기관 시설로 가기 위한 지하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 3호선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땅을 파기만 하면 유물이 나오고 막 도자기가 나오고 조각상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사실 울산하고 우리 로마가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나. 울산도 사실 뻘밭 때문에 뭐 대중교통 지하철을 못 만든다 뭐 이런 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로마를 보면서 거기도 사실 버스, 트램 그리고 외곽을 좀 약간 돌아다니는 지하철이 있긴 해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저 지금 생각나는 게 왜 우리 큰 대형 쇼핑몰이나 아니면 뭐 어디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지하 주차장이 막 6층, 3층 뭐 이렇게까지 내려가잖아요. 그죠? 집안이 약한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게 뭐 나름의 뭐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그런 공법 같은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밑에 막 철심이나 막 나무 목 같은 걸 계속 박아가지고 집안을 안정화시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로마의 얘기는 아니지만 베네치아 같은 경우도 아예 석호라고 해서 바다에다가 지은 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나무목 같은 걸 진짜 많이 박았다 그래요. 그래서 성당 같은 걸 지어도 성당은 엄청 크니까 그 무게를 지탱할 만한 나무 못을 막 몇백만 개를 박았다더라. 그런 것처럼 아마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의지만 있으면 지하철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근데 돈이 많이 들겠죠 대신. 지하철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고려할 점이 더 많지 않을까. 좀 약간 그런 좀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로마에서 버스를 한번 탄 적이 있었는데 주된 루트 그러니까 우리 울산도 울산대학교나 삼산이나 저기 효문 가는 그 루트는 되게 도로가 크고 이러니까 버스가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근데 울산 말고 로마도 사실 비슷해요. 장사가 잘 되는 곳에 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다녀도 한 2-30분에 한 번씩 오고. 그래서 약간 그런 좀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각자가 겪었거나 좀 이렇게 조사한 해외 도시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배워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 제가 일본 버스 기사님 사례를 말씀드렸을 때 가장 느꼈던 부분이 그분들은 뭔가 급하지 않다, 쫓기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승객으로서 받았거든요. 예. 뭔가 우리나라의 버스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좀 신경을 쓰면 버스 서비스의 질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약간 문화나 어떤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네. 이분들이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좀 성급하게 운전하시거나 바쁘게 승하차를 하셔야 될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게 많다고 들었어요. 뭐 식사 시간도 적거나 밥을 아예 드시지 못하고 운행을 하시거나 화장실 갈 시간도 없으셔서 길거리에 어디 잠깐 차 세우고 그냥 급하게 일 보고 오시거나 시간을 맞추다 보니 급정거 급출발이 잦거나 이런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버스가 항상 도로 가변에 이제 세워서 버스 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차로가 일반 차로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버스가 오래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릴 때도 빨리 내려야 뒤에 있는 차가 막 빵빵거리거나 좌측으로 이제 차로를 바꿔가지고 가는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실 교통 체증이 시작된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버스 기사님들이 어찌 보면 보장이 되지 않는 버스 차로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급하게 뭐 승하차를 시키셔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애매한 부분도 많죠. 그리고 방금 이제 신목 로타리 얘기를 좀 돌아가서 신목 로타리에 좀 이게 좀 어떻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을까? 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녁이나 출퇴근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국교실을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신목 로타리 때문에 차가 엄청 막혀서 신목 로타리 자체가 정말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거기 근면 자조 협동에 그 상진탑 있지 않습니까? 상진탑? 이미 공업탑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 신목 로타리를 좀 약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내가 만약 시장이 됐다 생각해서 보면 이 신목 로타리는 좀 어떻게 좀 우리 개선하면 좋을까요? 아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돌아가는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로타리인데 신호등이 있어서 네. 그 로타리 주변에서도 멈춰 있는 차량들 때문에 더 막히니까 차라리 없애버리고 한 번에 초록불 켜고 그냥 직진해버리자. 저는 그냥 사거리처럼 좀 극단적인 어, 생각이었습니다. 뭐 그 대안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산만 잘 된다면. 네. 좀 약간 광화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도 만약에 자택으로 가실 때 네. 뭐 신목 로타리를 많이 이용하시거나 이러실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5시부터 6시 사이에는 아예 집을 가는 버스를 안 타는 편이에요. 왜냐면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갈 거면 아예 일찍 가든가 아니면 아예 늦게 가는 편인데 예. 그 우리 톨게이트가 그쪽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톨게이트를 한 군데라도 더 다른 데 만들면 조금 이렇게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종합적으로 우리가 교통체계를 바라봐서 이 신목 로타리 문제나 대중교통 문제를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신목 로타리가 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되냐면 다른 도시, 그러니까 뭐 부산이나 경주 말고 되게 다른 지역 권역에서 오는 분들이 들어오는 유일한 경로가 사실 신목 로타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결국 집중되는 그 로타리에 차량을 물론 고가도로가 하나 위에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바로 이제 문수 경기장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고가도로가 있긴 한데 그것조차도 이제 울산대 쪽에서 나오는 차량 그리고 울산대학교에서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차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컨트롤 못하니까 매번 굉장히 사람들의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는 것 같다. 이게 좀 약간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얘기만 또 들을 순 없죠. 이 울산의 교통 문제, 교통 체제에 대해서 나름의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이 이제 도로가 일방향적이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약간 해결책이 뭘까요, 결국은? 예를 들면 삼산 같은 경우가 울산에서 제일 많이 막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고가도로를 설치한다던가 이렇게 많이 사는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외곽도로라든지 단기적으로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하도로를 깐다던가 그리고 지금 뭐 울산에서 추진 중인 뭐 트램이라던가 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차를 좀 앞당겨서 그 노선을 좀 더 앞으로 미룰 수 있으면은 좀 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좀 뒤에 사람들이 좀 덜 탈 시간 거를 좀 앞으로 당겨서 네네. 많이 탈 때 좀 많이 투입하자. 네. 카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인식적인 문제가 약간 존재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약간 안전에 대한 문제. 택시 기사도 솔직히 말해서 여성 손님에 대해서 약간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카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약간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긴다면 막 여건만 된다면 지하철 뭐 이런 거면 되게 좋을 텐데 예. 뭐 굳이 지하철이 아니더라도 그냥 학교로 좀 빨리 갈 수 있는 버스 한 몇 대만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그 이야기 중에, 카풀이라는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카풀. 요즘 택시 업계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아주 핫 이슈지 않습니까? 카풀 자체는 꽤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운전을 할 줄 아는데 굳이 이제 택시를 비싼 돈을 들어가면서 택시를 타야 하는 거. 뭐, 카풀은 또 그것뿐만 아니고, 남의 차 얻어 타는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것도 있고. 그렇구나. 그런 공유 차량. 예. 네. 그러면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광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 기존에 운송업을 담당하셨던 분들만 아니면 좋은 선택이죠. 근데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 분들이 이렇게 심하게 반발하신 이유는 뭐 결국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우선 택시 면허증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정식적으로 나는 면허를 발급받아서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서 면허를 발급받고 이걸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모든 차가 유사하게 할 수 있게 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래도 반발하시는 목소리를 내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카풀이나 이렇게 차량을 공유하는 승차 공유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와중에 이것의 흐름을 또 어떻게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나중에 결국 택시나 이 어떤 카풀의 시스템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요? 결국은 이 흐름 자체는 저는 이걸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대체제는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사실 비용의 문제가 사실 택시를 타는데 가장 시민들에게 가장 부담 요소로 다가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핀란드 같은 데에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윈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다 그래요. 혹시 윈이라는 서비스 혹시 다들 아시는지? 저는 못 들어봤어요. 아무도 못 들어보셨고. 네. 근데 윈이라고 하는 게 핀란드가 권역이 우리 울산시 면적의 4배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4배 정도 되는데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트램도 있고 뭐 지하철 뭐 택시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월 정액 30만 원 정도로 해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시스템을 사기업이 시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참 괜찮아 보이더라.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괜찮은 생각이네요. 그 제가 오기 전에 찾았던 자료를 보면 예. 방금 말씀하셨던 윈이랑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2018년 11월 6일자 기사고요. 예. 정의당 울산시당에서 버스 택시 환승 할인제라는 것을 이제 안건을 제출했는데 예. 내년 울산 택시 요금이 13.44%가 인상이 됩니다. 예. 그럼에 따라서 이런 사실 5년 동안 택시 요금이 동결이 되었다고 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택시 요금 인상을 하는데 이 인상분이 운전 종사자의 어떤 소득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서민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택시 산업도 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울산에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버스랑 택시 연결해서 그 환승 할인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목소리를 냈다는 기사를 들고 왔습니다. 그죠. 그런 또 자료도 조사해 오셨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느낀 게 네. 핀란드는 워낙 그 헬싱키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사실 오히려 택시업계에서 카풀이나 이런 뭐 윈 같은 서비스를 할 때 크게 반대는 오히려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버스 아니면 택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작아요. 네. 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미 정해진 어떤 그 수익이 있는데 사실 카풀이나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윈 같은 서비스를 울산에 도입하면 수익이 떨어져서 오히려 그걸 안 하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제 기운가요? 제가 만약
기사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지하철 지어야 되는 겁니까? 부산, 양산, 울산 이 동해 남부선을 잇는 경전철 얘기는 계속 나오고는 있죠. 그죠. 예. 근데 나는 조금 그게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미 양산시,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 양산시랑 울산이랑 거리는 꽤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하철까지 다 연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 광역 권역의 어떤 정체성을 맞추려고 하는 게 그것도 난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수익이 과연 날지도. 그렇지. 네. 지하철, 그러니까 철도를 깔아도 울산 내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더 사실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그냥 공상인데 울산 대학교에서 네. 공업탑까지는 지하로 뚫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쪽 부분은 내륙이니까 뭐 뻘밭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신 공업탑 그 가운데에서 지하철이 올라오는 거지. 거기서부터 이제 효문 사거리까지는 이제 경전철 같이 위로 이렇게 싹 달리게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 제일 정체되는 구역이니까. 그렇죠. 좀 괜찮은 생각인데요. 근데 뭔가 방금 말씀하신 걸 듣고 든 생각인데요. 이 지하철이 이 혈관처럼 곳곳에 이렇게 안 퍼지더라도 이 메인스트림만 딱 지나가더라도 어쨌든 차량 교통 혼잡에는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만 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공업탑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지상으로 다녀도 거기 차로가 그래도 다른 울산의 지역보다는 넓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돈인데. 그렇죠. 근데 아까 그 뭐 돈과 관련돼서 또 레진 씨가 조사해 온 게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찾아온 자료는 대중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논지의 자료였는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4월 발표한 광역시별 인프라 투자 부족 실태에 예. 관련된 이제 조사고요. 아 그러면은 7대 광역시 뭐 이렇게 그 중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까? 예. 울산시는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이 18.6%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 대신 교통 혼잡 비용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5.1%로 가장 높아 대중교통망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 뭐 트램 얘기도 나오고 사실 지하철 얘기도 나오는데 중요한 건 시민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자료뿐만 아니고 여러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당장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걸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어떤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의견을 주셨고 예 그러면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좋죠. 예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났는데 그러면 저희 울산 호두까기는 뭐 게스트든 MC든 상관없습니다. 한 회가 끝날 때마다 항상 한 줄평 이렇게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각자 좀 한 줄평 생각하신 게 있다 그러면 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역시 한 줄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경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호두 잘 까먹었습니다. 대중교통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기사님, 버스 기사님, 택시 기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약간 지적받아서 약간 억지로 하시는 느낌이 있는데. 아니에요. 정말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방금 조재호 교수님한테 날렸던 그 감사 인사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 하실 말씀 없는 걸로 알고 제가 바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우리 광화님은 한 주평. 네. 버스와 택시를 내 차같이라고 하겠습니다. 짧고 좋습니다. 네, 제가 버스 타다가 어떤 분이 갑자기 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토하고 그냥 내려버렸어요. 그냥 그 상태로 버스는 달리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 토한 사람이? 토한 사람이 닦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내려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걸레가 있나? 아무튼 참 어려운 문제가 같고. 그러면 연희님은 한 말씀 하고 싶다면. 울산에 새로운 대중교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지하철이면 좋겠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한 줄평 마무리했고, 오늘 긴 녹화 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또 이게 엔딩을 그냥 엔딩으로 끝내지 않고 또 이게 구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걱정과 고민을 뱀뱀뱀 다음에 또 봐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과 고민을 이제 하면은 여러분이 뱀뱀뱀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봐요는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연습 없이 한 번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숙한 걸 그냥 자신감 보여주는 걸로. 예, 해보겠습니다. 자, 걱정과 고민을 뱀뱀뱀 다음에 또 봐요. 한 번에